가장 많은 영어 교재를 집필한 국가대표 영어 강사 오성식. 연령대를 초월하는 폭넓은 인지도를 지닌 대한민국 최고의 에듀테이너 오성식은 100권 이상의 교재 집필, 2,40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영어 교육계의 전설이다. 대한민국을 영어로 신나게 했던 굿모닝 팝스의 유쾌한 진행자이자 방송인으로 맹활약하던 그가 이제 국제학교의 대표로서 새로운 영어 교육 시대를 열고 있다. 이 시대 최고의 스타 영어 교육가 오성식을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세계를 아우르는 국제학교와 교육그룹을 만든 한국의 스타 영어 강사. 행복하세요라는 말을 최초로 유행시키신 분. 부동의 청취율 1위. 월간지 판매 월 24만 부. 전국 AMP 동아리 100개 이상이라는 기록을 가지신 분. 오늘 성공 스토리 만남은 행복한 영어 달인 오성식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1990년대 굿모닝 팝스 기억하는 그 팬들 많으실 텐데 오늘 출연해서 네. 그분들이 굉장히 반가우실 것 같아요. 요즘도 가끔 네. 저 이렇게 만나면은요. 네. 선생님 아침 방송 잘 들었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굿모닝 팝스 그만둔 지 한 15년 됐나요, 지금? 네. 네. 그런데 지금도 방송을 하는 걸로 뭐 인사를 하시는 거겠지만 네, 그런 그래? 분들이 참 그때는 영향력이 컸던 것 같아요. 아, 지금 OSS 그룹 대표로 계시는데 네. OSS가 오성식의 약자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이제 본래 이름은 오성식 영어 연구원이었어요. 아, 예. 네, 본래는. 예. 그런데 오성식 영어 연구원에서는 주로 이제 교재 만들고 프로그램 제작하고 그런 거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유학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심지어는 뭐 나중에 실버 비즈니스라든가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되는 다양한 영역을 이렇게 포용하기 위해서 이름을 OSS 에듀 그룹으로 바꿨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지금 네. 그 굿모닝 박스 하시다가 네, 네. 중간에 또 이민도 가셨죠? 네. 왜 갑자기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시다가 이민 가게 되셨어요? 그게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우리 아들, 제가 이제 큰애가 딸, 둘째가 아들인데 사실 제일 영어 습득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는 나이예요. 그래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어 습득 능력은 키 크는 거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러면 키 네. 다 크면 언어 습득 능력도 멈추나요? 안 된다라는 건 아닌데 매우 힘들어져요. 매우 힘들어요? 많이, 네네 그런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미국으로 2년 동안 그때는 이민은 아니었고 이제 객원연구원으로 미국 가가지고 우리 가족이 전부 다 살게 되었어요. 정말 한 2년 지나니까 미국 애들이 돼버리더라고요. 한국말 배우기도 전에. 이제 한국말을 했죠. 초등학교 때 갔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그렇게 영어가 유창해지고 자기들끼리 또 영어로밖에 안 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는 우리 애가 이렇게 영어를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돌아와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학교를 들어갔는데 국어가 비니까요. 이게 국어에서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대로 이렇게 지나갔는데 얘가 이제 중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가니까 성적이 일렬로 쫙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가 나름대로 그래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애인데 중간에 탁 이렇게 되니까 애가 이제 막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흔들면서 좌절하겠네. 아빠 미국 가자. 미국 가자. 근데 지금 제 이야기가요. 이게 단순히 제 얘기만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아마 기러기가 좀 있을 거려. 그런 분들이 앞으로 대비해야 될 사실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를 가게 된 거죠. 한국에서의 화려한 명성 대신 자녀들의 교육을 선택한 오성식. 아이 어렸을 적엔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한번 놀아주지도 못한 아빠였기에 오로지 가족 중심인 외국에서의 생활은 예전엔 맛보지 못한 무한한 행복감을 주었다. 국제학교의 대표이시기도 한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국제학교는 외국에 안 가고 국내에서 영어를 아니요, 배울 수 그게 있는. 아니고요. 이제 오성식 국제학교는 캐나다에 있습니다. 아, 네, 캐나다에 캐나다에 있는데 방과 후 학교입니다. 아, 다시 얘기해서 이제 제가 그 미국에서 아이들 데리고 갔다 와서 사실은 한국 적응에 실패를 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민을 간 거거든요. 예. 저는 그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로 제가 이민을 가서 시작한 일이 이제 오성식 국제학교를 만들어서 한국으로 돌아갈 아이들, 한국에 돌아와서 수업 결손이 없는 거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어 수업, 수학 수업, 그다음에 영어 수업 조금 심하게 얘기해서 빡세게, 빡세게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밤 10시까지는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으로 돌려보내죠. 1년이나 1년 반 이후에. 이제 일종의 보완책이네요. 그럼요. 그러면 네. 유학을 가지 않고 네. 국내에도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전보다 좋아졌다고 하니까 많이 좋아졌죠. 국내에서 네. 영어를 잘 습득할 수 있는 사실은요. 방법이 있나요? 요즘 엄마들은 이제 지금 엄마 또래 되면은 30대 중반 뭐 30, 그쵸, 대충 30대 중반에서 40대 뭐 이때 그분들은 저하고는 또 좀 다르죠. 저희 세대하고는 영어를 곧잘 하시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것도 이제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집을 영어 마을로 한번 만들어 보자. 가정집을. 예, 그 안방은 로스앤젤레스 써놓고, 그다음에 애기 방은 뉴욕 이렇게 써놓고, 그러니까 막 벽지 막 온갖에다가 그냥 막 이렇게 단어장 같은 거 붙여놓고 룰을 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엌에서 이렇게 딱 선을 정해갖고 요 선 넘어가면 영어로만 하기 한다거나, 아니면 시간대를 정해갖고 요 시간에는 영어만 하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많이만 하면 되거든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는데요. 애들을 거른 두르고 애가 영어 한마디 딱 뱉는데 돈이 한 1,000원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어 학원에 갔을 때 우리가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길에다가 1시간 이상은 쏟잖아요. 그렇죠. 가서 10명이 수업을 하면 50분 수업하면은요. 실질적으로 그 수업료하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 걔가 영어 한마디 뻥끗 하는데 1,000원 이상 들어가요.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가 애가 영어 하게끔 막 이렇게 유도를 해갖고 막 말을 몇 마디 한다. 돈 버는 거예요. 그렇네. 그럼요. 예, 예. 조금 전에 얘기 나왔는데 굿모닝 팝스 네네. 그 당시 인기가 대단했다고 하던데 어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굿모닝 팝스가 그 당시에 그 청취율이 동일 시간대, 그러니까 새벽 6시에서 7시에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의 65%가 100명 중 65명이 굿모닝 팝스를 들었거든요. 정말 경이로운 기록이죠. 그리고 아마 출판사상 아직까지 그 기록이 안 깨졌으리라 믿습니다만은 월간지가 28만 권 정도를 발행을 해서 굿모닝 팝스에. 24만 권을 팔았어요, 매달. 근데 월간지는 기껏 팔아야 한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맥시멈 열흘 잡고 열흘 동안 24만 권이 팔린 거예요. 굉장했었죠. 지금 기억해 보면. 그러면 네. 굿모닝 팝스 성공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저 오성식 씨의 근데- 개인적 매력 때문인가요? 아니요. 아니면 근데 변호사님이시라 그런지 굉장히 예리하시네요. 질문이 막 저 신문 당하는 것 같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진짜 좋은 질문이세요. 저는 차별화였던 것 같아요. 차별화. 차별화. 어떤 차별화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그 미국의 미시간 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태수를 전공했거든요. 영어 태수, 교수법을 네. 전공했는데 미국 교육의 어쩌면 특징일 수도 있어요. 네. 서양 교육의 특징은 늘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다르면은 오 이런 거예요. 한국은
뭔가 다르면 이거거든요. 네. 자, 기러기를 만약에 그려보세요라고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럼 한국 기러기는 한 마리밖에 없어요. 정답이 이거 알죠? 이거 이게 기러기잖아요. 근데 저는요 항상 이렇게 똑같이 경쟁해갖고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반에서도 한 중간밖에 못했거든요 공부를. 그러니까 뛰어난 머리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차별화 전략만이 내가 살 길이다라는 게 이게 몸에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러기를 그리셔 그러면 이렇게 그렸다고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리면 무조건 X죠. 틀렸지. 기러기는 이것만 기러기잖아요. 그럼 설명을 그런데 해야죠. 예. 서양 사람들은 기회를 줘요. 이게 왜 기러기냐? 예.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하죠. 이건 잠자는 기러기입니다. 아, 오, 야. 그게 이제 먹히니까 점점 신이 나는 거예요. 그 이제 굿모닝 팝스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차별화 전략. 먼저, 왜 영어를 꼭 칠판에서만 배워야 돼? 꼭 그래야 되나? 그리고 꼭 무슨 뭐 교재를 갖고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 다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굿모닝 팝스를 하면서 첫째, 팝송을 가지고 영어 배우면 어때?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생활 영어라는 게 생활 속에서의 영어잖아요. 그렇죠. 그 팝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의 가요인데 그 나라 사람의 가요라는 것은 그들의 정서를 그냥 서민들의 정서를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살아있는 교재예요. 그 다음에 영화. 이런 걸 통해서 영어를 배우면 안 될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저를 이제 막 아저씨, 성식이 오빠. 오빠 뭐 어떻고 아저씨 뭐 어때? 편하면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초의 에듀테이너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예. 왜 꼭 선생님은 그놈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그런 것이 굉장히 먹혔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1990년부터 10년 넘게 진행한 KBS 라디오 굿모닝 팝스. 굿모닝 팝스는 오성식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톡톡 튀는 영어 교수법으로 인기를 모으며 청취율 1위를 유지했고 그를 신감각의 영어 강사이자 스타 방송 진행자로 탈바꿈시켰다. 그 영어 관련 프로그램 말고 네네. 장학 퀴즈 프로그램의 MC도 하시고 행복하세요라는 말도 최초로 유행시키셨다고 하던데. 예. 네. 제가 사실 영어를 잘 못해서 아마 그래서 그래요? 제가 맞아요. 제가 장학 퀴즈도 했었고 뭐 미리 가본 대학 EBS라든가 사실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했어요. 비영어 프로그램을. 이제 행복하세요라는 말은 제가 사실 굿모닝 팝스 10년 동안 하면서 가장 자랑스럽게 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무슨 그래요? 말이냐면 언젠가서부터 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하면 긍정적인 사고가 사고 방식이 그런 생각인데 영어에서 보면은요, 이 해피라고 하는 말, 해피라고 하는 말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Happy to see you, happy to meet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anniversary. 하여간 뭐가 다 행복해. 아, 그렇군요. 그 생일도 축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생일 축하합니다잖아요. 영어에서는 행복한 생일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말에서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쓰이는 표현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이거 한번 내가 문화운동을 한번 해볼까? 하는 좀 이렇게 좀 건방진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여러분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오늘도 정말 행복하셔야 합니다. 이랬거든요. 10년 동안 그 말을 외쳤어요. 근데 처음에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랬을 때 제가 많이 불려 올라갔어요. 그 방송국에 높으신 분들한테. 행복하세요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어법상. 그거는 예쁘세요. 예쁘세요. 좀 이상하죠.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행복해지도록 노력하세요. 뭐 행복하게 사세요. 이건 말이 되는데 행복하세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말이 어법이 안 되는 말을 방송에서 왜 자꾸 하니? 그래서 심의에 자꾸 지적이 되어서. 근데 그래도 했어요. 계속 지적 받아가면서. 근데 지금은 도처에서 들려요. 방송 끝날 때도 뭐 클로징 멘트로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런 말 자연스럽게 들리거든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지금 아주 뿌듯합니다. 그 말을 유행시킨 것에 대해서.
이제는 누구나 쓰고 있는 유행어 행복하세요의 원조 오성식. 그는 긍정적 사고, 긍정 마인드의 가치와 중요성을 처음 퍼뜨린 주인공이기도 하다.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은 마음먹기 나름. 환경은 선택할 수 없어도 태도는 나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오늘 인터뷰하다 보니까 긍정의 아이콘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사실은 그 폴츠카로과에 입학하셨는데 그러면 포르투갈어과에서 폴츠카로를 배우면서 네네. 영어 공부는 독자적으로 또 따로 하셨는 모양이네. 그럼요. 저는 제가 영어 공부한 게 조금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네. 길거리에서 영어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 중학교 때 이제 좌우명이 내 눈에 보이는 노랑머리는 놓치지 않겠다. 아, 책상에다 이렇게 딱 붙여놓고 네. 진짜로 그랬어요. 그 외국인만 보면 쫓아가요? 외국인만 보면. 아. 근데 요즘처럼 외국인이 흔하지도 않았고요. 그때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을 찾으러 다녔어야 돼요. 그때는. 관광객들 찾고 그래야 되겠네. 네, 지금은 뭐 강남역 있는 데만 가고 서울 어딜 가도 외국인 많잖아요. 그렇죠. 아니 전국 어딜 가도. 그때는 외국인이 다니는 지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네. 뭐 경복궁이라든가 예를 네, 들어서. 네. 그러면 이제 일부러 찾아가서 네. 말을 걸었죠. 네. 근데 말을 걸다 보면 영어가 짧으니까 외운 표현밖에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한 장 찍어 드릴까요? 이렇게 쉬운 말도 모르면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실제 상황으로 카메라 하셨다 찰칵찰칵 오케이 통해요. 다 통하거든요. 그럼 이제 집에 오면은 야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 이 말을 영어로 뭐라 그럴까 궁금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책 찾아보고 그럼 답이 있잖아요. May I take a picture for you? 이렇게 쉬운 걸. 그러면 이제 그거는 한 번만 읽으면 그냥 외워져요. 필요는 성공의 어머니니까. 그렇게 해서 전 영어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리에서 외국인만 보면 달려들어 말을 붙이던 중학생 오성식. 친근하고 부침성 있는 적극적인 태도는 그때 만들어진 것이다. 오성식은 카투사에서 군 생활을 하며 영어에 대한 열정을 풀었고 대학 시절 쓴 영어책이 알려지면서 스타 영어 강사의 길로 첫 발을 딛게 되었다. 초등학교 때는 이제 영어를 배우지 않으셨을 테고. 물론이죠. 네, 네. 중학교 입학하면서 이제 영어를 배우죠. 그렇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이미 책을 저술하셨대요. 어떤 책이에요? 그게 제가 지금 이제 잠깐 좀 보여드리려고 손에 들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출판이 된 책은 아니에요. 예. 출판이 된 책은 아닌데 이게 그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네. 이렇게 만년필로 잉크를 넣어서 그리고 이제 주 밑에 자를 대고 이렇게 문법책을 이렇게 쭉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씩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뒤에는 뭐 이렇게 판권까지 쫙 이렇게 하고 이 책을 한번 장난삼아 만들어 봤는데 이 책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이렇게 저술가로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걸렸어요? 이 책을 이 만드는데? 책을 한 80%는 한 100일 정도 걸렸고요. 나머지 20%는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때 중간중간에 또 채워서 완성을 했죠.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중학교 때 책을 썼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제가 책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28권의 영어책을 써내게 됐죠. 대학교 때만. 그러니까 이게 장난삼아 뭐를 한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대학교 때 28권이면 네. 그럼 몇 학년 때부터 몇 년 동안 28권?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책을 4학년 출판을 때까지. 하기 시작했고요. 대학교 3, 4학년 때 책을 본격적으로 많이 내게 됐죠.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어려운 네. 일도 많고 그러실 텐데 그럼요. 건강으로도 상당히 고생을 하셨다는 말도 들었어요. 조사를 많이 하시네요. 제가 사실 그 C형 간염을 제가 알았었어요. C형 간염의 존재가 알려진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그렇죠.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신체 검사를 했는데 C형 간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B형은 들어봤는데 C형 간염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그 의사분의 대답이 충격이에요. 약이 없대요. 당시 얘기입니다. 네. 약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최대한 쉬래요. 필요하지 않게. 네. 근데 쉰다라는 말이 그 참 애매해요. 네. 그 집에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쉬는 거지? 예, 되게 난감했어요. 근데 참 지금도 이제 기억에 남는 게 그때 어머니가 어머님 알고 말씀하신 거는 아닐 거예요. 그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보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성식아 걱정하지 말아라. 반드시 몇 년 내로 약이 나온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 이러셨거든요. 지금 보면 그 모성이라고 하는 거는 참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다행히 그 이후에 이제 신약이 개발이 되고 거의 제가 그 신약을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랬군요. 근데 아주 성공적으로 치료가 됐어요. 그 잘 치료가 된 게 아주 그 성격상 상당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라 그런 것이 네네.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럼요. 가족들 얘기도 좀 들어볼게요. 네. 그 가족 아이들 이름도 또 뭐 특이한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던데. 아유, 저도 그 아이들에 대한 애착이 참 많아요. 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우리 애는 이제 오성식 애들이니까 영어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첫째 애가 났을 때 이름을 영어의 제주꾼이 되거라 그래갖고 영재라고 줬어요. 근데 이제 등록하러 동사무소에 가다가 얘가 영재라고 했는데 나는 영어의 제주꾼이라는 의미로 영재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천재, 수재, 영재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얘가 아빠 피를 물려받고 엄마 피를 물려받았으면 머리가 좋을 이유가 없는 애거든요. 근데 영재가 아닌 애를 자꾸 영재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갖고 그냥 뒤집었어요. 그럼 못 가요. 재영이가 됐어요. 그게 재영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는 그 우리 섭자 돌림이에요. 그 섭자를 뭐라고 이름을 짓지? 그렇다고 섭섭 이렇게 했어. 그래서 영어하고 이제 연관해서 이렇게 짓다 보니까 chance up 기회가 좀 많은 아이가 되거라. 그래서 찬섭이 됐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영어 잘하는 아빠를 둔 재영이와 찬섭이는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한 외국 생활을 했다. 그리고 이제 어엿한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자란 두 아이. 잔손이 필요 없는 아이들을 두고 아빠 오성식은 미련 없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근데 이제 영어 교육 전문가의 길을 걷다가 또 이제 미국 캐나다 이민 가서 또 이제 유학 전문가가 됐는데 또 유학 전문가로서도 상당히 성공하셨는데 유학 전문가로서의 성공 비결이 또 궁금한데요. 그것도 역시 제가 만약에 우리 애들을 이제 미국에 이렇게 유학을 저하고 같이 갔다가 그런 실패한 경험이 없으면 역시 그 우리의 클라이언트들 여기 한국에서 유학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을 제가 읽을 수 없었을 것이다. 역시 그런 뼈저린 저의 실패가 우리 소비자들의 그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읽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덜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를 잘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차별하다. 다른 거다. 뭐 또 아무리 잘해봐야 2등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뭔가 좀 다른 거 그런 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정말 행운아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좀 혼날 얘기인지도 모르지만 저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힘든 일도 당연히 있었죠. 근데 저는 취미가 곧 일이었고 뭐 이렇게 일하면서 힘들다라는 느낌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 대신 저는 별도의 취미가 없어요. 술도 못 마시죠. 담배도 안 피죠. 당구도 못 치죠. 골프도 한 120 치니까 뭐 거의 못 치는 거죠. 120. 바둑도 못 치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일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을 벗어나기 위해서 취미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일이 취미인데 뭐 별도로 취미 생활을 해. 취미가 일인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데 네. 아 드디어 한 분 만났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 가운데 이게 있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실버 비즈니스. 나이 든 사람들은 앞으로 그러니까 제 관심사가 일이 되면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그동안 네. 내 인생을 바꾼 책이랄까 아니면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있으면 네. 우리 시청자분한테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문화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규태 선생님이 쓴 책 가운데 예. 한국인의 의식 구조라는 책이 있어요. 예. 시리즈로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죠. 너무너무 재미있게 봤고 사실 또 그 책이 제가 뭐 사업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영어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저에게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그렇군요. 그래서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대학 재학 중에 네. 진로를 정하고 방향을 정하셨는데 지금 진로를 어떻게 정할지 고민하고 있는 우리 후학들에게 네. 그 조언을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말 취업하기 힘들죠. 예. 그래서 저는 취업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내가 만약에 월급을 200만 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회사에다가 500만 원, 1000만 원 기여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내가 100만 원 역할 받기 못하면서 200만 원 취업을 하기를 바란다라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자신만만하게 내가 이만큼을 해줄 수 있다라는 자신만 있으면 그렇게 취업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끝없는 도전 정신만 가지고 있다면 글쎄요. 그렇게 두렵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참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화이팅! 오늘 성공 스토리 만남은 스타 영어 강사에서 영어 교육 전문가이자 사업가로 맹활약 중인 오성식 씨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다름 스타 영어 강사 오성식은 자신만의 남다름으로 누구도 걸어가지 않은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영어 교육가로서 교육과 연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가 또 어떤 일을 이루어낼지 궁금합니다. 멈추지 않는 저력의 오성식, 그의 끝없는 도전에 큰 기대와 박수를 보냅니다.